저는 50대의 여성이고 건물 청소 일을 합니다. 슬아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1년여 전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으면 건주가 보여요? 그럼 우리는 엄마가 안 보여도 저 하늘 위에선 우리가 다 내려다 보인단다. 엄마는 좋겠다. 왜? 우리가 보여서? 네, 그럼 저나 할머니가 안 보고 싶을 거잖아요.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으니까. 아직 8살인 저의 손주는 하늘나라로 떠난 제 엄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환갑을 내일 모레 앞둔 나이면서도 여전히 저 세상 떠난 어머니가 그리운데 아직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손주 녀석은 말해 못하겠어요. 어린 손주가 해맑게 그런 말로 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면 제 마음은 미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원래 딸이 명을 달리한 뒤 사위가 손주를 돌봤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저에게 손주를 맡기러 왔더군요. 장모님, 당분간 건주 좀 봐주시겠어요? 처음 딸을 떠나보내고 난 뒤 휴직계를 써서 손주를 돌보던 사위였고 아직 휴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손주를 맡기는 사위가 좀 의아하긴 했더랬죠. 자네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어디 다녀올 것도 있고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뭔가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 사위가 좀 서운했지만 남자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저는 당연히 승낙을 했더랍니다. 어차피 사위가 복직을 하면 제가 근처에 이사를 가서라도 손주 녀석을 돌봐야지 마음먹고 있던 참이기도 했고요. 사위는 딸과 사위가 함께 살던 집에서 딸의 일주기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날 손주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딸의 제사를 지내는 내내 슬픔 가득한 사위의 얼굴을 보는 제 마음도 영 편치 않더군요. 저희 딸이요. 생전에 사위와 금슬이 무척 좋았어요. 딸과 사위는 결혼 전에 어디 궁합을 보러 가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찰떡궁합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죠. 엄마, 저랑 이서방 완전 천생연분이래요.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 그럼요, 엄마. 전 이서방 만난 일이 내 인생 최대 행운인걸요? 저희 딸은 사위를 만나고 나서 성격도 밝아지고 하는 일이 더 잘 풀리기도 했습니다. 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는데 사위와 결혼하고 나서 사업도 더 잘 되는 편이었죠. 저희 집이나 사위네 집이나 가진 거 없는 집안이었지만 성품 착하고 성실한 딸과 사위가 가정을 일궈 서로 아껴주며 잘 사는 모습이 엄마 된 입장에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평생 홀몸으로 억척스레 키워낸 저의 금지옥엽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해버린 겁니다. 진경아, 안 돼. 정신 좀 차려봐. 병원 응급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며 불며 소리치던 사위의 모습이 지금도 제 뇌리 속에 생생합니다. 온 식구가 반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딸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1년이 흐른 지금 저와 사위는 여전히 딸을 잃은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주 녀석을 맡기고 사위가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원래는 손주를 맡긴 뒤로도 하루 한 번은 꼭 전화가 와서 손주의 안부를 묻곤 하던 사위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안 되는 사위였습니다. 이렇게 경우 없이 연락을 끊을 사위가 아닌데 무슨 일일까 싶어서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사위가 사는 집에 찾아갔더랍니다. 띵동. 현관벨을 눌렀는데 잠시 뒤 사위가 밖으로 헝클어진 머리에 추리닝 바람으로 나오더라고요. 일신에 아무 문제도 없이 집에 있으면서 일주일 넘게 연락을 끊은 사위가 괘씸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모르게 좀 뾰족한 목소리로 아니 이서방, 멀쩡하게 집에 있으면서 왜 휴대폰을 안 받아? 이서방? 새삼스레 뭘 되물어. 그럼 이서방 보고 이서방이라 하지 박서방이라 할까? 아들 맡겨놓고 자네는 아빠란 사람이 걱정도 안 되나?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좀 역정을 내고 말았어요. 누구시죠? 저 아줌마 모르는데요. 사위의 대답을 듣고 저는 기함하고 말았더랍니다. 10년 가까이 제 얼굴을 보고 산 사위가 갑자기 저를 처음 본 사람처럼 안면몰수를 하니 기가 막혔어요. 자네 뭐 잘못 먹었나? 내가 뭐라고 한 소리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저 진짜 아줌마 처음 보는데 누구세요? 되돌아오는 사위의 대답은 더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그런 말을 하는 사위의 표정이 정말 거짓 하나 없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의 생뚱맞은 표정인 겁니다. 순간 이게 대체 무슨 사달이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서방, 정말 나를 모른다는 거야? 자네 대체 갑자기 왜 이러나? 저는 사위를 흔들며 채근했어요. 장난치는 거면 정도껏 해. 나를 모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얼이 빠져버린 것 같은 표정의 사위와 한참 실랑이를 하려는데 그러고 한 5분쯤 흘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웬 여자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사위 뒤편으로 나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뒤로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따라 나왔고요. 아니, 당신은... 안녕하세요. 혹시... 이서방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찬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사부인이었어요. 사부인을 본 게 뭐 그리 기야말 노릇이냐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놀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위의 친어머니는 사위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 사위가 저희 딸과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였어요. 그래, 양친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어머님은 제가 어려서 돌아가셨어요. 저런, 엄마 정이 많이 그리웠겠네. 맞아요. 저는 엄마 얼굴이 잘 기억 안 나면서도 어려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할머니 몰래 늘 엄마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엄마, 이서방 지금도 지갑 속에 자기 엄마 사진 갖고 다녀요. 어머님, 저희 엄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 어디 한번 보여줘 보게나. 사위는 처음 저에게 인사를 왔던 날 지갑 속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위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다는 사부인은 사위를 꼭 닮은 외양이었죠. 그런 관계로 저는 사부인을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부인께서는 분명 이서방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던데요. 그게 제 시댁에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여태 그런 오해를 하고 사셨을 겁니다. 그럼 사부인 뒤에 계신 여자분은 또 누구세요? 이분은 요즘 수찬이 간병을 거들어주고 계신 간병인 아주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고개를 꾸벅 수그리며 공손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는 간병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부인은 한눈에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귀부인 느낌이었고 사부인이 부린다는 간병인 아주머니 역시 노련하고 뭔가 품이 있어 보이는 인상이더라고요. 간병인이시라면 이 서방이 지금 어디 아픈가요? 우리 수찬이가 실은 얼마 전에 사고가 좀 있었어요. 사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 연락도 안 하셨어요? 처음엔 수찬이 폰을 열 수가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수찬이 역시 그걸 기억 못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서방이 기억을 잃어서 장모인 저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의사 말로는 조금씩 회복될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영 상태가 좋지 않아요. 세상에, 아니 어쩌다 이 서방이 저 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며느라이가 세상을 떠났다 들었어요. 그 상실감을 극복 못하고 수찬이가 실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고요. 뭐라고요? 제가 귀국한 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제 사연은 기니 말씀드릴 테지만 제가 여러 사정으로 오랫동안 한국 땅을 못 밟았어요. 그럼 여태 외국서 사셨단 겁니까? 네, 그렇답니다. 제가 동남아 쪽에서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올 일도 없었고 우리 아들에게 죽은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제가 기반 잡히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최근에 귀국하셔서 이 서방을 만난 거세요? 사람 통해 저는 뒷조사를 해서라도 우리 수찬이 소식은 계속 꾸준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라이가 명달리했고 수찬이가 힘들어한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귀국했고요. 이 서방 사고는 그럼 사부인 오신 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네, 제가 염치불구하고 아들 집에 와서 지냈는데 그 기간에 수찬이가 그런 선택을... 저희 사위가요, 먼저 떠난 제 딸을 못 잊고 해서는 안 될 시도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새벽에 발견 못했으면 우리 수찬이 정말 며느라이 따라갈 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억장이 무너져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 후유증으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거고요. 네, 병원에서 의사 말로는 그렇다고 했어요. 후유증이 길게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생전에 저희 딸과 이 서방이 금술이 유달리 각별했답니다. 바늘과 실 같던 아이들이라 더 극복을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미어지네요. 저도 몇십 년 만에 상봉한 아들이 이 지경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 비번이 울리면서 손주 건주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은요. 그날 제가 사위 집에 들리는 날이라서 태권도 학원이 끝나고 아빠 집에 오라고 말해놓은 터라 손주가 아빠 집으로 달려들어온 거였죠. 할머니, 아빠 집에 계세요? 아빠? 그럼 네가 우리 손주 건주란 말이냐? 손주인 건주를 보는 순간 사부인의 표정이 놀람과 감동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더랍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지금 방에서 주무신다. 왜 계속 전화 안 받으셨대요? 그게 아빠가 좀 편찮으셨나 봐, 건주야.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는 누구세요? 할머니 친구분이세요? 사부인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손주였어요. 건주야, 이분은 네 친할머니 되시는 분이란다. 친할머니요? 건주한테는 외할머니밖에 없는데. 알 수 없다는 생뚱한 표정으로 사부인을 뚫어지게 보는 손주였어요. 세상에, 네가
우리 아들의 아들이란 말이니? 건주야. 아이고, 내 손주 건주.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하며 손주를 끌어안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네 아빠 어렸을 때와 똑같이 생겼단 말이니? 이렇게 신기할 때가 있나? 그런 말을 하면서 손주 녀석을 이리 보고 저리 보는 사부인이었습니다. 그날 기적 같은 상봉을 한 사부인과 손주는 함께 저녁까지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핏줄이란 게 뭔지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스스럼 없이 금방 친해지는 손주와 사부인이었죠. 사부인은 직접 주방에 가더니 저녁 밥상을 뚝딱뚝딱 차려내더군요. 굴비를 굽고 불고기를 재우고 맛깔난 찌개까지 한 상 가득 내오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외국 생활 오래 하셨다 하시면서 한식을 잘 만드시네요. 타지서 생활하다 보니 향수병에 걸려서 음식은 되려 더 한식을 부지런히 해먹게 되더라고요. 사부인이 차려준 밥상을 물리고 나서 손주 녀석은 사부인 무릎을 베고 골아떨어졌습니다. 식사 준비에 종일 건주랑 놀아주시느라 힘드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오늘 하나도 힘든 걸 모르겠어요. 건주 보셔서 많이 좋으셨군요. 네, 저 이제 우리 수찬이 건강만 좋아지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까지 못 알아보니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요즘 처방해준 약이 유달리 더 좀 사람을 몽롱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부인 말 맞다나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린 사위였습니다. 저는 이 서방이 저 지경이 된 줄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된다고 타박만 했네요. 아휴, 안 좋은 선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로 계속 기억이 오락가락해요. 병원서 의사는 정확히 뭐라던가요? 사고와 트라우마에 의한 해리성 기억장애라고요. 며느라이 떠나던 날의 충격과 상처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요. 부디 이 서방이 심신을 회복해야 할 텐데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찬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도 구하셨어요? 네, 간병인 아주머니가 심리치료도 전공한 분이셔서 수찬이 케어에 아주 안성맞춤인 분이세요. 그런데 사부인, 어째서 이 서방은 사부인을 여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살았죠? 이런 말씀 실례가 되려나요? 저는 참았던 궁금증을 넌지시 물어보았더랍니다. 실례라니요. 당연히 그런 의문 가지실 거예요. 안 그래도 건주 재우고 나서 제 지난 삶의 이야기들을 사부인께 찬찬히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와 사부인 앞으로 따뜻한 모과차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 차를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부인이었어요. 사부인이 지나온 인생사는 참으로 기구하고 기막힌 것이더군요. 우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해요. 뭐? 당신이 뭔데 내게 그런 소리를 해? 한철 지날 때마다 딴 살림 차리는 당신 같은 남자와 나 더는 못 살아. 네가 못 살면 뭐 어쩔 건데? 당신과 이런 문제로 시시비비 따지는 것도 그만하겠어요. 나 그냥 조건 하나만 들어줘요. 조건? 그게 뭔지 드러나 보지. 돈도 위자료도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수찬이만 내가 키우게 해줘요.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위의 친할머니가 들이닥치더랍니다. 뭐?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니? 수찬이만 데리고 저 이혼하고 싶다고요. 얘 좀 봐라. 집을 나가면 너만 곱게 나가면 되지. 왜 우리 집 장손을 네가 데리고 간다는 거야? 계집질 못 고치는 남자와 이혼하면서 그럼 제가 제 분신 같은 아들까지 뺏기라고요? 짝. 그런 말을 하는 사부인의 따귀를 인정사정 없이 갈기는 사부인의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 집 식구들 손버릇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 뭐? 너 더 짓거려봐라. 아주 매운맛을 더 보여줄 테니. 매도 맞다 보니 제가 시집와서는 게 맷집밖에 없어요. 그런 제가 고작 그런 협박에 무서워 벌벌 떨기라도 할까봐요? 너 우리 엄마한테 그만 대들어. 더 대들면 뭐 어쩔 거야? 나도 이 시집안 사람들과 더는 싸우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 수찬이만 내놓으라고. 이놈의 옆은 내가 어디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당신이 그따위니까 나한테도 사랑 못 받는 줄이나 알아. 사랑? 당신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다. 이게 정말 듣자 하니까 어디 남편을 핫바지로 보나. 박하사도는 습관적으로 외도를 일삼는 건 물론이거니와 손버릇까지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어머, 정순아, 너 얼굴이 왜 이 지경이니? 네 남편이 또 그런 거야? 그렇게 됐다. 어제 이혼하겠다고 선언해서 난리가 났어. 너 그 집구석에서 당장 보따리 싸서 나와. 무슨 영화 보겠다고 이혼 소장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버티는 거야? 다른 이유 하나 없이 우리 수찬이 데리고 나오려고 해서 그러지. 네 시어머니 보통 성격 아닌데 수찬이 호락호락 줄지 모르겠다. 나도 다른 거 하나도 안 겁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야. 차라리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순아, 어차피 이혼하는 거 수찬이 떼어주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수찬이 없는 삶은 절대 생각도 할 수 없어. 사부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사위인 수찬이를 데리고 오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가 아들 끼고 살고 싶으면 네 남편도 견뎌야 하는 게 순리야.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견딜 수 있는 남편감이라 생각하세요? 세상 천지 남자가 뭐 별다른 줄 아니? 가진 거 없는 집안 딸내미가 우리 정도 집안에 시집 왔으면 평생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도 모자를 파네 뭐? 어머님 아들 철마다 여자가 바뀌는 사람인데 새며느리 보시고 또 손주 보시면 되잖아요. 왜 그리 수찬이에게 집착하세요? 우리 집 핏줄이고 우리 집 씨니까 당연하지. 수찬이는 누가 뭐래도 이 시집안 7대 독자다. 그런 귀한 아이를 감히 너 따위가 데려가서 근본도 모르는 아비 만나 크게 놔둘성 싶으냐? 근본도 모르는 아비라뇨. 제가 어디 새 시집이라도 간다던가요? 그럼 너처럼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이혼한다 나서는데 평생 수절이라도 할 거라 내가 믿을성 싶어? 저 평생 재혼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각서 쓰라면 쓰겠어요. 그러니 제발 수찬이만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가소롭다. 내가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믿을 것 같아? 이혼을 하려거든 너 혼자 곱게 나가. 수찬이를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우시려고 그러세요? 네가 이혼하고 나가는 순간 넌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수찬이에게 말할 거다. 이혼해서 집 나간 어미보단 일찍 명달리한 어미가 100배 나으니까. 사부인의 시어머니는 결국 사부인이 이혼할 때에 사위인 수찬이의 양육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명을 씌워서 뺏어온 거나 다름없었죠. 웬만하면 양육권은 아이 엄마에게 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시만 해도 수찬이네 본가가 잘 살고 나름 지방에서 방귀 꽤나 끼는 집안이라 저를 술 없이 잠 못 들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아니 어떡해요? 거짓말해도 정도가 있죠. 그때 수찬이 본가, 그러니까 당시 저희 시댁이 잘 살아서 집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입주 가정부 아주머니셨는데 그 아주머니 통해서 빈 술병들을 잔뜩 제 옷장에 숨겨두고 제가 맨날 술 마신다고 헛소문 지어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애 못 키울 여자를 만들었군요. 아니 어찌 인두겁에 탈을 쓰고 그런 짓을. 돈으로 그 가정부를 매도해서 법정에서 완전히 거짓 증언을 시켰어요. 맨날 술을 잔뜩 먹고 잠든다. 수면제 없이 잠도 못 잔다. 수면제에 취해서
매일 해롱거린다는 되도 않는 말까지 지어내고요. 멀쩡한 사람을 나사빠진 사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밤에 무슨 몽유병까지 있는 중증의 정신질환자를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판사는 제게 양육권을 안 줬어요, 결국. 그렇게 이서방을 뺏기신 거라고요. 네, 아들 뺏기고 저 아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시댁에서는 저를 아예 세상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렸고 저는 도끼를 품고 외국으로 떠났고요. 비참함과 배신감을 잔뜩 안은 채 사부인은 외국으로 돈을 벌러 떠났다고 합니다. 악착같이 성공해서 돌아와 시댁에 복수해주겠다. 힘을 일단 기르고 이서방을 다시 찾아와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어디 성공이라는 게 말이 쉽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처음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이것저것 일을 손댔지만 고전을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서 사촌언니 부부가 커피 사업을 하는 바람에 사부인은 처음에 그곳에 가서 일손을 도우며 사업을 배웠다고 합니다. 제가 어설프게 손댔던 사업들은 성과가 없었는데 사촌언니 부부 사업 일은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성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촌언니 부부가 사업을 접으면서 사부인에게 커피 사업을 물려줬고 사부인은 한동안 커피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쯤 한국으로 귀국해서 수찬이를 되찾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참에 하필 또 건강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사업이 한참 궤도에 오르고 겨우 기반을 잡았을 때쯤 사부인은 폐에 종양이 생기는 바람에 생사를 오가는 투병을 또 몇 년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겨우 기반에 오른 사업은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한국에 와서 떳떳하게 다시 소송하고 수찬이를 찾자는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죠. 사업도 내려앉고 제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때는 참 미래가 막막했어요. 사부인은 사위인 수찬이를 찾겠다는 결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픈 몸으로 아들 앞에 나타난다는 게 어불성설이었죠. 그때 의사는 제게 시한부를 선고한 상황이라 아이 앞에 나타날 용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심정이 오죽하셨을까요, 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하더군요. 그럼 사부인께서는 평생 재혼도 안 하셨어요? 사업을 하는 걸로도 워낙에 바빴고 또 무엇보다 수찬이를 되찾아올 생각에 새로 가정 꾸리는 일이 꺼려지더군요. 저도 일찍 사별해서 평생 홀몸으로 우리 딸아이를 키운 입장이라 사부인 상황이 여러모로 남일처럼 안 느껴지네요. 안 그래도 우리 수찬이가 결혼할 때 사부인이 어떤 분인가 참 궁금했더랍니다. 이서방 결혼할 때 와보시고 싶으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건강을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 울면서 우리 수찬이 결혼 소식만 전해 들었었네요. 그 후로 건강은 그래도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좀 실컷 보고 싶다는 소망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거의 포기한 상태의 사부인이었는데 한 3년 자연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원에서 정양을 하고 난 뒤 기적적으로 폐에 생긴 종양이 사라졌다 하더군요. 수술로도 온갖 약물로도 계속 생겨나던 종양이 요양원에서 자연요법 받고서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아마 거기 치료법이 제 체질에는 잘 맞았던 게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건강 회복하셨다니 참 듣던 중 다행이네요. 그렇게 겨우 살아나서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때가 막 한류 붐 일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 많이 끌던 때였고 한국 화장품을 떼어다 파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됐고요. 사부인은 알고 보니까요. 동남아 쪽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더라고요. 돈 걱정 없고 준재벌 소리 들을 때까지 이악 물고 견디자는 각오로 사업을 키웠어요. 시댁 사람들 누구도 찍소리 못할 정도로 내 힘을 키운 다음 귀국하자. 그리 마음을 먹었더랍니다. 사부인의 오기 섞인 목표대로 사부인은 큰 성공을 거둔 상태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야속하죠. 막상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 수찬이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군요. 네, 박가사도는 5년 전에 암투병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서방 할머님은 더 오래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시댁 식구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이악 물고 성공했는데 그 사이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죽고 없는 데다 시댁 사업까지 파산했다는 소식 듣고 참 허무하더라고요. 저희 사위네 집이요. 원래 잘 살던 집이었는데 한 6년 전인가 바깥 사돈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파산을 했고 얼마 안가 바깥 사돈도 명을 달리했더랍니다. 그 여파로 사위 역시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사실 저희 딸이 시집가고 나서 시댁이 망하게 됐던 거고 저희 딸도 살아생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고생 많이 했다던데 참 제가 억장이 무너져요. 이서방과는 워낙 금술이 좋아서 사는 게 쪼들려도 부부싸움 한 번 안 하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더 속이 상하더군요. 우리 수찬이가 천생연분 배필을 하루아침에 잃어서 저리 마음고생을 하고 정신 못 차리는구나 싶어서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저 역시 딸 생각이 나면서 서글픈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사실이었죠. 저희 딸과 이서방이 연애 시절부터 참 각별했더랍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없다 보니 우리 수찬이와 며느라이 결혼할 때 얘기를 잘 모르는데 좀 해주시겠어요? 제 딸과 이서방의 결혼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이서방과 결혼할 당시만 해도 이서방네 집안이 돈도 많고 나름 지방에서 유지소리 됐던 상황이라 제 딸아이를 며느리감으로 탐탁지 않아 했어요. 엄마, 시댁에서 제가 성에 안 차시나 봐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딸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저는 철렁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편모스라 가진 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진경이가 하는 말 흘려들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흘려듣나. 저기 이서방, 집안어른들이 진경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가? 결혼 허락 안 하시면 저 절연할 거예요. 제 나이가 무슨 결혼을 허락받고 해야 할 나이도 아니고요. 그래도 집안어른들이 반대하면 허락할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려야지 절연이라니. 어머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진경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부모님이건 누구건 간에 절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말고 어른들을 일단 천천히 설득시키려고 하게나. 사위의 확고한 마음은 믿음직했지만 집안과 절연 운운하는 건 걱정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사부인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제가 옛날에 처음 시집 갈 때도 그리 반대를 하더니 며느라이에게까지 그런 유세를 부렸군요. 참. 그래도 이서방의 강경한 태도 때문인지 결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당연하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식 결혼 반대를 그런 식으로 하다니 참. 그런데 딸과 사위가 결혼하고 더 큰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사위 집안의 사업이 내려앉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우리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대요. 네 시아버지가 사주셨다는 집 말이니? 네, 엄마. 저랑 이서방 다시 집 알아보려고요. 딸 부부는 신혼집으로 바깥 사돈이 구해줬던 넓은 아파트를 나와 비좁고 허름한 다세대 빌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본인들은 아직 젊고 건강하니 괜찮다며 절망하거나 하는 기색 하나 없던 딸 내외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손주가 태어난 거였고 사업이 파산한 뒤 얼마 안 돼서 명을 달리한 바깥 사돈이었죠. 전 며느리를 만나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호강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떠나버렸다니 너무 황망하고 슬프더군요. 저도 아직 우리 딸아이가 죽은 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건주도 여전히 제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사부인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사요? 네. 지 처 잃고 저리 방황하는 수찬이를 생각해서라도 건주를 지 아빠인 수찬이 밑에서 키우는 게 나은데 또 수찬이는 외할머니 손길이 꼭 필요하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으네요. 그리고 이사 와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사부인 지내실 집은 제가 마련할게요. 아니에요, 사부인. 저 살던 집 정리하고 그 수준에 맞게 집이야 다시 구하면 되죠. 제가 우리 수찬이 장가갈 때 해준 것도 없어놔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수찬이가 사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따른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사부인은 손주 녀석이 지낼 주요 공간이기도 하다면서 기어이 제가 지낼 새 집을 마련해 주시더군요. 사부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평생 일하고 사업하느라 이제 가진 게 돈뿐이에요.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하고 산 대가로 돈을 모은 거다 그리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가진 것으로 엄마 노릇 이런 식으로라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기어이 저에게 집을 선물해 주시는 사부인이었어요. 사위는 바깥 사돈 사업이 망하며 대신 지게 된 빚이 꽤 거금이었는데 그 역시 사부인께서 한 큐에 해결을 해줘버린 모양이더군요. 저와 사부인 그리고 간병인의 세심하고 극진한 케어를 받으며 사위도 나날이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제가 거처를 옮기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난 뒤에는 완전히 원래의 컨디션을 회복하게 된 사위였어요. 이서방, 이제 내가 누군지 잘 알겠나? 그럼요, 장모님이신걸요. 내가 옆집 살며 매일 오니까 이제 노락가락 안 하는 거야? 저 해리송 기억장애 이제 사라졌어요, 장모님. 그런 걱정 접어두셔도 돼요, 이제. 난 가끔 자네가 생뚱한 표정이라도 지을라 치면 여전히 겁이 나. 또 뭔가 기억을 지웠나 싶어서.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예요, 이제. 병원서는 뭐라던가. 뇌CT랑 MRI 저번 주에 찍고 왔는데 앞으로 괜찮을 거래요. 요즘 밤에 잠자는 건 편하고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약 같은 거 안 먹고도 잘 자고요. 사위는 사부인이 소개해준 유명한 정신과의 상담 클리닉 치료를 받으며 많이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이서방, 앞으로는 아무리 진경이가 그리워서 힘들어도 나쁜 생각은 하면 안 돼. 건조 생각을 해야지. 내 어머니, 제가 진경이 잃고 사실 우울증이 심했어요. 알아. 내가 자네 마음을 왜 모르겠나. 제가 휴직 기간도 안 끝났는데 건조 맡겨서 서운하셨죠. 그때는 정확히 사유도 말 안 하면서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지. 사위는 그때 저에게 손주를 맡겨놓고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한때라도 생각했던 사위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게 사실이었죠. 저 역시 딸을 잃고 하루하루 밥을 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저희 딸은 사위에게는 누구와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아내, 저에게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나 마찬가지인 금쪽 같은 딸이었죠. 저는 딸이 7살 무렵 남편과 사별했어요.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운행 중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명을 달리하고 말았고요. 그 후로 홀몸으로 평생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며 저 나름 제 인생을 다 바쳐 키운 딸 진경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꼭 제 아빠 운명을 담기라도 하듯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떠나버렸을 때 제 심정이야 말로 뭐 하겠습니까? 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딸은 사위의 회사 앞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오후 나절부터 손주를 저에게 맡기러 온 딸이었죠. 오늘 이서방이랑 데이트한다고? 건주 아빠가 결혼기념일 데이트하자고 회사 앞으로 오라고 해서요. 어이구,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서방이 그리 좋으냐? 그럼요, 엄마.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건주 아빠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딸은 시댁 사업이 망해 그리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던 아이예요. 좋은 데 가서 식사하기로 했어. 비싼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예약해뒀나 봐요, 건주 아빠가. 우리 형편도 그렇고 올 한 해는 넘어가자고 했는데도 굳이 나오라고 해서 죄송해요, 엄마. 죄송은 무슨, 얼른 다녀오거라. 이럴 때 아이 맡기라고 친정엄마가 있는 거지. 다음번엔 엄마 모시고 외식하러 갈게요. 됐다. 나는 걱정 말고 얼른 다녀와. 결혼기념일이라고 오랜만에 딸과 사위는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날이었죠. 그날 약속 장소로 가다가 변을 당한 딸이었어요. 제가 그날 그 식당서 저녁 먹자고만 안 했으면 진경이가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저 너무 힘들었어요, 장모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한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 우리 형편 나아지면 그때 따로 기념하자고 자꾸 저를 말렸거든요. 근데 저는 또 고생하는 진경이가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생각해 주려던 게 그만. 그날 사위는 응급실에 들어오는데요. 한 손에 장미꽃다발을 든 채였어요. 계획대로라면 식당에 도착한 딸아이에게 건네줬어야 할 장미꽃다발이었죠. 결국 그 꽃다발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져야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처음 만난 곳은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였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라떼 한잔하고 머핀 하나요. 이 근처 사시나 봐요. 매일 오시네요. 사실 저 집은 이 카페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럼 직장이 근처세요? 저희 카페 단골이시라 집이 근처신 줄 알았는데. 실은 그쪽 매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사촌 형 사는 동네인데 형 보러 와서 이 카페 처음 왔다가 그쪽한테 반해서요. 사위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의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첫눈에 제 딸에게 반한 사위는 사는 동네와 차로 40분 거리에 딸이 일하는 카페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더랍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한 딸과 사위였고 몇 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거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사이가 좋았던 딸과 사위였죠. 사위네 집안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고생하던 때에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부 금슬이 워낙 좋은 아이들이고 둘 다 나름 능력 있고 성실한데 젊은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도 없을 바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란 낙관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딸의 죽음은 저와 사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위의 상실감도 컸지만 저 역시 한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금쪽 같은 딸을 잃어버리셔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부인. 딸은 제가 사는 이유였는데 아마 우리 건주가 아니었다면 저도 온 정신을 붙들지 못했을 거예요. 혼자 되시고 평생 재혼도 안 하시고 며느라이 키우셨다면서요? 네, 여자 혼자 몸으로 가진 거 없이 키우다 보니 딸아이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많이 못 먹이고 키운 게 여태 미안할 따름이죠. 그래도 며느라이가 좋은 대학 나와 직장도 번듯했었잖아요. 그거야 딸아이가 똑똑하고 성실했으니까요. 저는 평생 건물 청소하며 살아왔고요. 사부인,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힘든 일은 좀 접으시는 게 어때요? 네? 이런 말씀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이제 사부인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힘든 일 계속하시는 건 무리실 것 같아서요. 무리는요, 무슨. 제가 편안한 일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세상 밥벌이 중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건주도 계속 돌봐주셔야 하는데 일을 접고 건주를 저와 같이 돌보며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사부인 생활비 걱정 안 하게끔 조치해 드릴게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수찬이에게 엄마 노릇 못한 게 평생 한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못다한 엄마 노릇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 가진 게 그저 돈뿐이에요. 수찬이에게 시집와서 진경이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진경이에게 못해준 것들 사부인에게라도 갚고 싶어 그럽니다. 사부인은 저에게 집을 선물해 준 데 이어 제가 평생 생활비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거금을 쾌척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큰 액수의 금액이라 저는 처음에 거부를 했더랬죠. 제가 수찬이 장가갈 때 아무 도움을 못 줘서 그때 주려던 돈이에요. 며느리에게 원래는 주려던 돈인데 마음 아프지만 진경이는 세상에 없고 이제 이 돈은 사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아 거절했는데 우리 건주 돌보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그 용돈이라 생각해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사부인이요, 재력이 남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커피 사업하며 모은 종잣돈으로 동남아 일대에서 한국 화장품을 내다 팔기 시작한 1세대 사업가라 하더군요. 업계에서는 사부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고 뜻대로 안 되네요. 제가 도끼 품고 사업에 매진한 건 절 그런 식으로 내쫓은 시댁에 복수하려는 마음도 컸는데 제가 막상 힘을 가지고 보니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다 사업도 망하고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사부인도요. 지금이라도 아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살게 돼서 다행이지요. 뭐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엄마로 제가 자리 잡은 것도 다행이고요. 사부인 덕에 저 역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이 서방도 빚이니 뭐니 다 청산했다면서요. 지아버지 사업 실패 때문에 진 빚인데 제가 당연히 해결해줘야죠. 회사 생활이 영 적성이 맞아 하질 않아서 제가 하던 사업 이어볼 생각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사부인이 귀국한 후로 이 서방이 사부인의 사업을 이어받아 꾸려가게 되었어요. 이 서방, 화장품 사업 일은 할만해? 회사 다니는 것보다 솔직히 1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래. 자네가 사부인 닮아서 사업가 피가 흐르나 보네. 지금처럼 형편 풀리고 잘 살게 됐을 때 진경이가 우리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진경이가 저 하늘 위에서 자네가 어머니 만나 사업도 이어받고 잘 사는 거 보면
마음을 많이 놓을 것 같아. 그러게요. 나중에라도 진경이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려고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 사위가 얼마나 모진 역경을 거쳐왔는지 알기에 저 역시 눈가가 시큰해지더라고요. 딸의 이주기 제사는 사부인까지 합세해서 온 식구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제수 음식을 나서서 준비하려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사돈은 쉬세요. 제가 제수 음식 준비 잘해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쉬나요? 저희 딸아이 제사인거려. 저와 사부인이 합세해서 함께 제수 음식을 만들었어요. 딸이 떠난 날이 하필이면 딸과 사위의 결혼기념일이라서 사위는 기일날마다 장미꽃 한 다발을 딸의 제사상에 바칩니다. 그런 사위 모습을 볼 때마다 장모인 제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사실이죠. 이번에도 장미꽃을 사왔어. 진경이가 기념일에 꽃다발 받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기분이라고요. 생전 장미를 좋아했던 딸은 죽어서 기일날에도 남편에게 장미꽃다발을 한 알음씩 받고 있으니 사랑받는 여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착하고 효녀였던 내 딸 진경이가 조금만 더 우리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다시 들더군요. 제수 음식을 준비하며 문득 그런 말을 하는 사부인이었어요. 저는 수찬이를 키우진 못했지만 늘 그런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요? 수찬이가 지아버지를 닮아서 나중에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자로 크면 어쩌나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아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듣고 보니 하실 법한 걱정이었겠네요. 그런데 우리 수찬이는 지아버지를 닮지 않고 애처가라 참 다행이다 싶어요. 수찬이가 지아버지 닮게 크는 게 싫어서 제가 어떻게든 키우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그걸 가장 걱정하기도 했고요. 이서방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애처가였답니다. 그러게요. 진경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나 사부인이 걱정이 없었을 것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더니 그게 사람 소관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남편도 그랬고요. 진경이가 생전에 잡채를 좋아했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간이 딱 맞고 맛이 좋으네요.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시어머니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며느리 제사상을 차리고 있네요. 그런 말을 하며 쓸쓸하게 웃는 사부인이었습니다. 딸 진경이가 살아있더라면 참 사랑받는 며느리로 부러울 것 없이 살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눈가가 시큰해지는 게 사실이었죠. 그래도 제 딸이 죽어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아내, 대접받는 며느리인 게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딸은 살아생전 첫 월급을 받던 날 봉투째 저에게 내밀며 그런 말을 했더랍니다. 엄마, 이게 제 첫 월급이에요. 앞으로 제가 엄마 호강 많이 시켜드릴게요. 그런 약속을 했던 제 딸이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딸아이의 검고 깊은 눈망울을 쏙 빼닮은 손주 건주가 제 곁에 있다는 게 그래도 위안이 되곤 해요. 손주 녀석의 눈을 빤히 보고 있노라면 딸아이와 눈맞춤 하던 때가 불현듯 떠오르곤 하거든요. 진경아, 지금 너 있는 곳은 지낼만 하니?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곳이라서 엄마는 지금도 네 생각만 하면 늘 애가 탄다. 이서방은 여전히 너를 많이 그리워한단다. 결혼기념일날 네가 떠났다고 오늘도 네가 좋아하는 장미꽃다발을 한 다발 사왔구나.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제삿날 무슨 장미꽃다발이냐고 손사래들을 치겠지만
엄마는 이서방의 진심을 아니 타박 같은 건 당연히 안 해.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사는 모습 다 보이니? 이서방이 한동안 네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많이 방황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건주 돌보며 씩씩하게 살아나가니 다행이야. 진경아, 너도 이서방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넌 그럴 아이라는 걸 엄마는 잘 알아. 돌아가신 줄 알았던 네 시어머니는 살아계시던 분이었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신 분이라 이서방이나 나나 이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산단다. 건주를 돌보는 일도 더 수월해진 게 사실이구나. 딱 하나 우리 곁에 부족한 건 진경이 너의 존재란다. 여전히 매일매일 보고 싶은 우리 딸이지만 엄마 이제는 그만 울도록 할게. 하루하루 웃으며 열심히 건주 돌보고 건주가 엄마 빈자리 안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해 키우마. 그러니 먼 곳에서 이제 건주 걱정일랑 접어두고 좀 편히 쉬렴. 이서방도 엄마와 사부인이 가까운 곳에서 밥도 차려주고 돌봐주니까 걱정 덜어놓으렴. 다음 생에도 또 엄마 딸로 태어나다오. 그때는 먼저 떠나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 행복하게 모녀로 살자. 그립고 사랑한다, 진경아. 여러분 가슴속에 그리운 누군가도 어디선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